자, 2019년 9월 49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자, 투부정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그냥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만 지금은 그냥 잠깐만 설명하면 tempt라는 위에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information 앞에 possessor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투부정사를 목적격보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앞서 얘기했듯이 투부정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우선 넘기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turn이란 단어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turn은 자동사, 타동사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 능동이니 수동이니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 원형에 밑줄이 딱 꺼져 있는데 그러면 쌤이 동사 원형 밑줄 꺼져 있으면 구조가 우선 제일 먼저랬죠. 또는 수일치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조든 수일치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맨 앞에 뭐가 있냐면 only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본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몰랐던 사람들은 문장 맨 앞에 only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수식어가 나오는데 보통 수식어는 부사 또는 부사절 또는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 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뒤엔 코마 없습니다. only가 앞에 있을 때는 코마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절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주절에서는 이렇게 도치가 발생한다. 도치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지금은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바뀌면 되는 게 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can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turn 올바르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제기대명사 himself가 있죠. 자, 요거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 같으면 이제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자 이건데 주어 자리에 he고요. 그 다음에 himself 앞에 있는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주어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인데 이 녀석은 뭐 수어로 많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oneself 들어오면 목적어를 비밀로 간직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해석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주어랑 목적어랑 같고 목적어 자리엔 제기대명사를 써라.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우선 5번 먼저 볼게요. 자, 5번은 지금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뒤에 나와 있는 friend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whose 앞에 있는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라고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친구로서라고 해석되죠. 관계대명사 소유격은 우선 해석 안 되니까. 자, 요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왜 답이 ing가 틀렸냐라는 거죠. 자, 우선은 쌤이 ing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땐 주로입니다. 주로 100%는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은 IZE로 끝나니까 타동사 원형이죠.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능동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즉 동사가 쓰여야 되니 아니면 동사가 사용되면 안 되니, 즉 ing가 답이니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구조 문제가. 더군다나 앞에 지금 fully 앞에 코마 있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구조 문제인데요. 우선은 actualize 뒤에 목적어 자리에 itself라는 제기대명사 있으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구조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가니까 여기 superiorit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that이 있어요. 명사 다음에 that 나오면 관계대명사든 동격대시든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접속사 뒤에 대신하는 접속사 뒤엔 그게 명사절이든 또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든 무조건 뒤에는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라는 거죠. 동사가. 이 actualizing 이란 녀석의 ing를 빼고 동사로 바꾸어줘야지만 이게 정확한 문장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so say는 뭐 소위 이른바 이런 뜻이고요. 그 뒤에 코마부터 그 fully 앞에까지가 코마 코바로 연결되는 부연 설명을 하는 수식어예요. 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로 바뀌어서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 또는 이때 강조 구문일 수도 있고요. 뭐든 that은 뭐다? 접속사였다.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다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hat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0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거는 뭐 이제 그냥 자, 1번 도즈입니다. 자, 이거 그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이거예요. 도즈의 밑줄이면요. 이거는 수일치입니다. 자, 도즈는 대명사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수일치냐? that을 써야 되냐? 아니면 도즈를 써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즉 대명사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래서 그 명사에다가 일치를 수를 일치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코스트를 받아줍니다. 주어자의 코스트 있죠, 요거. 자, 어떤 비용이요. 8에서 10배 정도 더 높다 이겁니다. per unit, mass 뭐 등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s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도즈가 있죠. 그러면 이때 도즈가 받아주는 명사가 될 수 있는 건 코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코스트가 복수명사니까 뭐예요? 도즈, 잘 사용됐다 이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ecializ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밑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brain cells를 꾸며줍니다. 특수화된, 전문화된 뇌세포. 넘어가겠습니다. 뇌세포가 전문화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은 3번이었죠. sen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 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일반 동사죠. send는 여기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또는 es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첫 번째는 수일치를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수일치로 시험 문제 내기에는 너무나 뭐지? 예요. 왜냐? 바로 앞에 주어가 있거든요. individual neuron.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럼 수일치 문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에 구조 문제거든요. 바로 밑에 줄에 use라는 동사가 또 있죠. 그러면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없죠? 그럼 틀렸다라는 겁니다. ing로 바뀌어서 앞에 있는 명사 뉴런을 꾸며줘야 돼요. 보내는 뉴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없다? 그러면 그 녀석이 답이다 라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부산 문제 치고는 너무나 동사도 쉬운 동사였기 때문에 쉬웠다라는 거.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말로 설명해야 되겠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해야 된다.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자리도 대명사, 목적어 자리도 대명사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문장 성분만 놓고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조니까 4번은 올바른 녀석이다 라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easily 부사의 밑줄을 그어져 있죠. 부사는 반드시입니다. 수식어입니다. 동사 또는 형용사를 꾸며준다. 지금은 이 easily라는 단어가 그 앞에 나와 있는 pick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picking업을요. 그래서 이 녀석도 맞는 녀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됐고 19년 수능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rely,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동사 s 붙인 거하고 같은 패턴인데요. 동사 원형의 밑줄.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니까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수일치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이죠. 사역, 지각동사의 목적격보로 사용된다. 요겁니다. 이 목적격보 자리에 절대 투부정사 못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 무엇을 따지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쭉쭉쭉 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 앞에 사역동사, 지각동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접속사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수일치였구나. 이렇게 주어동사. 그러니까 지금 speculation의 복수명사니까 relly에 s 붙이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전치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고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as. 지금 왜 밑줄을 꺼놨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문제에서. 좀 성의가 없죠. 이런 녀석은. 다만 참고로 쌤이 이 as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없고 동사가 나올 때 또는 주어 있고 타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 없을 때 이 as는 반드시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 이듯이. 보통 pp가 나오는데요. 뭐 되어듯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어가 동사 하듯이. 또는 처럼이라고 해석하는 쌤들도 많아요. 동사인 것처럼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자,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emphasize, 강조하는 것처럼 강조하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조하다의 목적어 없죠? 그럼 as는 뭐다? 부사절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전문 용어로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위치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쌤이 위치에 밑줄이 꺼져 있을 때 요거 3번은 조금 이따 설명하자. 이건 좀 설명할 게 조금 있으니까.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답이 4번이었죠. 자, inhabit 뜻이 뭡니까?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타동사죠. 자, 이거 몰랐으면 반드시 외우세요. 이게 타동사입니다. 독해 시간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명사에 거주하다. 맞죠?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말이 자동사가 있는데요. dwell in이 있고요. reside in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 resident, residence 나오고요. dweller도 나오고 막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뜻을 알았으면 품사도 알았으니까 자, 타동사 원형에 ed에 밑줄이 꺼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별을 해야 돼.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과거 동사입니다. 얘가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얘는 pp죠. 이거부터 구별해요. 그리고 나서 둘 다 구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구조 문제입니다. 자, 그럼 inhabit, 거주했다.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즉 목적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과거 동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구조 문제니까 이 문장 구조를 따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앞으로 갈 것도 없고 그 뒤에 보면 becomes라는 동사가 있죠. 그럼 inhabited도 동사, becomes도 동사.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habit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품사만 알았으면 이 녀석은 거저먹기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또 마찬가지죠. 주어 자리에 humanity라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하고 주어 같으니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인데 3번은 이게 됩니다. 위치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요소에 속하는 건 맞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앞에 주어, 동사 있고요. 아니야,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있습니다. 즉 서명사입니다. 반드시 코마가 찍히고요. 이 자리에 수 또는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of, 그 다음에 목관대, 위치 또는 whom이 나오고요. 동사가 나옵니다. 목관대 뒤에 왜 주어가 없지? 라는 거잖아요. 얘는 목관대인데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대명사예요. 이 녀석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of부터 이 목관대는 정확히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수량대명사를 꾸며줘요. 다만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맨 앞에 물결 표시해놨잖아요. 이 자리에 반드시 동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2개가 있죠? 그러면 동사 2개가 있으면 뭐가 하나 필요합니까? 접속사죠. 그래서 이 두 마리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라고. 접속사가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금 이 수량대명사 자리에 both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치사 of 있고요.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래 라는 거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일반 대명사, 즉 it, them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it, them은 대명사이긴 하지만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나 whom을 it 또는 them으로 바꾸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문장을 보시면 위치가 있고요. 그 앞에 of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를 나타내는 both, 둘 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앞에 가면 선행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무조건 계속주행법이에요. 코마가 반드시 찍힙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그래서 주어는 이 both고요. 동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spread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량 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of 그 다음에 which 또는 whom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사물 동물이면 which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운 문제였죠? 알고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도 어법 문제 풀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